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이제 저희 12페이지에 써있는 파트 4의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파트로 가볼게요. 여기다가는 제가 경영자라고 쓰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변동원가라는 단어가 붙으면 경영자를 떠올리시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요. 제조를 하려면 필요한 게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조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로 직접 재료 원가. 두 번째는요.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조 간접 원가.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원가가 모두 필요한 게 제조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분류가 돼요. 근데 저희가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제가 의사결정을 하면 바뀌는 원가도 있지만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고정원가, 이렇게 원가의 모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면 따라서 변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의사결정에도 그대로인 게 있겠죠. 그래서 경영자는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를 나누는 행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직접 재료 원가는요. 저희가 생산을 하면 모두 같이 늘어요. 총원가도 같이 느는 거죠. 재료가 하나 할 때 100g이면 두 개 하면 200g인 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는 변동 원가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직접 재료 원가는 변동 원가라고요. 제조 원가이면서 변동 원가요. 되시겠죠? 자, 직접 노무 원가는요. 그 기계 라인에서 생산 작업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제품 만들 때 1시간이 필요한다면 두 제품 만들 때는 2시간을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겠죠. 요것도 무슨 원가예요? 맞아요. 변동 원가예요. 직접 노무 원가는 제조 원가이면서 변동 원가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제조 간접 원가는 다시 종류가 두 개로 나뉩니다. 제조 간접 원가도 변동과 고정을 나눠 봤더니 임차료 같은 거는 분명히 제품하는 때 넣어 놓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걔는 매년 똑같이 나와요. 하지만 전기세 같은 경우는 제가 켜놓은 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나누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아까까지는 저는 어차피 경영자가 아니고 제품 원가 계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넣는 거 맞잖아요. 근데 경영자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이름에도 써 있죠. 무슨 원가겠어요? 생산량이 늘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같이 총원가가 느는 거예요. 하지만 고정은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오죠. 무슨 원가예요? 맞아요. 고정 원가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제조를 하려면 3개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영자는 조금 더 세분화하고 싶으시다고요. 어떤 원가, 어떤 원가로요? 변동과 고정으로. 이유는 말씀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바로 따라 넣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요. 가르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라놔야죠. 안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바뀌지도 않는 것을 의사결정에 고려하게 돼서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자 입장에서 변동과 고정을 나누어 놓은 것을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은 경영자가 쓰는 양식이기 때문에 원가를 모두 행태별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교재에 가보시면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원가랑 변동원가는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원가요? 전부원가 계산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요 방식이에요. 굳이 구분하지 않고 제조 간접 원가를 전체로 구했던 것이 전부원가예요. 전부원가. 근데 변동원가는 어떻게 해놨어요?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로 나누어 놓은 방식을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부원가랑 변동원가는 위에다가 하나 쓰실 게 있습니다. 자, 전부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건요.
제품의 원가. 제품의 원가를 구할 때 변동, 고정 가리지 않고요. 1번 직접 재료 원가, 2번 직접 노무 원가, 세 번째, 네 번째. 즉 변동 제조 간접 원가랑 뭐까지 다 넣어요? 맞아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까지 모두 넣는 방식을 전부 원가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제품 한 단위 만들려면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부 원가는 위에다가 하나만 쓸게요. 외부에다가 보고할 때는 이거 다 넣으셔야 돼서 첫 번째로 배웠던 건 이거였던 거 기억하시죠? 외부에 보고할 때는 다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다가 과세 할 때도 전부 원가 방식으로 과세를 해야 돼서 제가 아까 제조 원가 명세서가요. 신고할 때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외부에 보고하거나 과세 목적으로는 이 방식을 써야 돼요. 하지만 경영자한테는 그렇게 좋은 양식은 아니라고요. 왜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제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그냥 똑같은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변동 원가를 사용하는 거는 경영자인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변동자 붙어 있는 것만 제품 원가로 넣고 나머지는 따로 판단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경영자는 어디까지만 넣어요? 변동자 붙어 있는 것만 제품 원가에 넣어두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고정은 그냥 따로 판단을 할 거라고요. 다시요. 변동에는 어디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변동자 붙어 있는 것만 따로 추린 거라고요. 경영자 의사결정에는 이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죠. 뭐만 들어가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변동 원가 맞잖아요. 하지만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고정 원가죠. 그래서 어디까지만 넣어서 판단해 봐요. 그 중에서도 변동 제조 간접 원가까지만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경영자 하는 거잖아요. 경영자는 이렇게 판단하면 의사결정에 오히려 착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변동자 붙어 있는 것만 따로 분리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기억하실 게 변동원가는 거기 앞에 순서 붙이실 수 있겠죠. 얘는 1번, 2번, 3번, 4번이라 붙이면 되시고요. 변동은 어디까지만 넣어요? 4번 빼고 1, 2, 3만 가지고 제품 원가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제품 원가 또는 제조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조의 3요소 중에서 4개를 다 넣는 게 전부지만 얘는 3개만 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경영자가 쓴다. 경영자한테는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차피 의사결정에도 똑같이 나갈 고정비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뒤에 CVP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를 지금 잘 해놓으면 CVP 분석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제품 원가 구성 항목에 따른 분류라고 해가지고요. 전부에는 1번, 2번, 3번, 4번을 모두 넣는 거죠. 4개가 다 필요한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전부에 뭐 쓰시라고 했어요? 외부에다가 보고할 때랑 과세할 때는 전부 원가로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결정에는요. 썩 좋은 양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결정하면 바뀌는 거는 변동이지만 안 바뀌는 거를 섞어 놓으면 헷갈리죠. 그래서 뭐만 남겨놨어요? 변동원가에는요. 1번, 2번, 3번만 제품 원가에 넣는 방식이라고요. 되실까요? 자, 그리고 옆쪽에 있는 초변동 원가는 말 문제로 하나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초변동 원가는 뭐만 가지고 제품 원가를 판단해요? 재료 원가. 그것만 딱 보세요. 풀진 않을 거예요. 초변동은요. 근데 목적에 따라서 제품 원가에 넣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쓴 돈이 다른 게 아니고 묶는 범위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변동 나오면 경영자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 원가는 이렇게까지만 제품 원가에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셨죠? 자, 그러면 뒤에 우리 문제 하나만 해보고 변동원가 양식을 마무리하러 올게요. 뒤쪽에 가보세요.
자, 질문을 항상 잘 보시는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18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질문 좀 볼게요. 자, 주한국은 2000X1년도에 2000 단위의 제품을 생산해서 1500 단위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기초 재고는 없고 관련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질문에 체크 좀 할게요. 무슨 원가 계산이래요?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 자, 제조하려면 제조에 3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1번, 2번, 3번인데 변동은 다시 3번을 변동과 고정으로 나눠서요. 뭐만 갖고 넣어요? 변동만 넣을 겁니다. 자, 한번 1, 2, 3을 찾아가 볼까요? 1번에 뭐예요? 직접 재료 원가 앞에다가 1번. 그 다음에 또 누구 필요하죠? 직접 노무 원가 2번이고요. 자, 이제 그쵸. 여기서는 3번, 4번 중에서 3번까지만 넣는 거죠. 뭘 넣으셔야 돼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까지만 제조, 즉 제품 원가로 보겠다 이거예요. 어디까지만 넣어요? 그쵸. 600, 200, 300까지만 제조 원가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방식으로는 저기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생산량 2000개로 나눠서 넣어줘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옆에다 설명드려 볼게요. 전부 원가 방식은요. 요거 600원에 직접 노무 원가 얼마요? 200원. 변동 제조 얼마요? 300원. 자, 고정도 얼마 쓰셨어요? 다 해서 80만 원이고요. 이거 몇 개 생산하느라고 80만 원 쓰신 거예요? 그러면 단위당 얼마죠? 80만 원을 2000으로 나눠보시면 400원. 그래서 전부 원가 방식으로 제조 원가를 물어보면 단위당 얼마 쓰신 걸로 봐요? 1,500원이죠. 이게 외부 방식으로는 맞지만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경영자는 뭐까지만 제품 원가로 보겠대요? 600원, 200원, 300원. 어차피 이 80만 원은요.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변동원가로는 제조원가를 어디까지만 넣자고요? 1,100원까지만 넣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왜 1,500원이라고 하는 5번이 나와 있는지는 아시겠죠? 옆에다가 이렇게 좀 쓸게요. 전부와 변동에서는 제품 원가에 넣는 범위가 차이가 얘가 나는 거죠. 이거를 같이 넣어줄 건지 따로 빼서 판단할 건지의 차이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두 양식 다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쓰는 방법이 다른 거죠. 외부 보고할 때 이거 쓰시면 큰일 나요. 80만 원도 쓴 돈 맞잖아요. 근데 의사결정에는 방해를 주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질문이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영자가 1,100원까지만 보기로 했거든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1,100원만 넣으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왜 답이 되는지를 설명드렸으면 이제 여기다가 조금 살을 붙여보는 걸로 할게요. 되셨죠? 자, 앞쪽으로 와봅니다. 자, 거기에 2번을 보시면 변동원가 손익계산서라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이거를 써보시는 거예요. 왼쪽에 전부원가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써왔던 방식이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건 무슨 원가 계산이요? 변동 원가 계산. 자, 거기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변동 원가 계산. 그 두 번째 표의 오른쪽에 보이시죠? 변동 원가 계산은 어떤 식으로 영업이익 찾는지 순서를 그대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 양식을 쓰는 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영자. 자, 경영자는요, 두 군데를 모두 관리하십니다. 공장도 경영자가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 누구도 컨트롤 하셔야 돼요? 본사도 컨트롤 하는 거예요. 아까는 공장이었고, 지금은 경영자님이시니까요, 본사와 공장을 모두 관리하시는 분이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공장에서는 무슨 원가? 제조 원가를 쓰시는 거고, 이 친구는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는 파트예요. 아니, 본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광고하고 이것저것 파느라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데가 본사죠. 그래서 본사와 공장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사람이 경영자예요. 이분이 쓰는 양식이 변동원가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두 군데를 모두 책임진다는 느낌은 드세요? 저는 경영자예요. 경영자가 한 번도 돼본 적은 없겠지만 저는 두 개를 다 책임질 사람입니다. 공장장님은 여기, 본사에 있는 뭐 본부장님은 여기지만 경영자는 다 봐야 된다고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경영자는 뭘 좋아한대요? 변동과 고정을 나누어서 제가 의사결정하면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걸로 구분해 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제조원가 뭘로 나눴어요? 1번 직접 재료원가, 2번 직접 노무원가, 세 번째 변동 제조 간접원가도 있고 일단 네 번째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어디로 봐요? 제조원가 중에서도 변동 제조원가. 요거 일단 박스 해놓으시면 돼요. 변동과 고정으로 지 입맛에 맞게 구분해 줬어요. 여기까지 오시죠? 그러면 여기도 뭘로 나눌까요? 경영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 쪼개보는 거라고요. 덩어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행태가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도 다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라고요. 자, 공장에서 쓰는 변동, 고정, 본사에서 쓰는 변동, 고정으로 다 쪼개놨어요. 누구 때문에? 경영자 때문에. 일단 나누시는 거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경영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하나 찾아보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나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경영자가 쓰는 변동원가 양식을 설명드릴게요. 자, 경영자는 이렇게 씁니다. 매출액이 나오겠죠? 일단 매출액으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을 벌기 위해 쓴 변동원가를 먼저 모아달래요. 변동원가. 다시요. 매출액을 벌려면 변동원가도 쓰고 고정원가도 써야 되죠. 근데 경영자는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를 구분해서 판단할 거거든요. 자, 변동에는 뭘 갖고 오면 돼요? 이거 둘 다 변동이죠. 그래서 가지고 올 때는 변동, 제조, 원가와 뭘 갖고 오면 돼요? 변동? 그렇죠. 자기가 변동원가를 좀 구분해 달라고 해서 본사와 공장에서 모두 갈라놨죠. 그래서 매출액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변동원가를 추려서 갖고 온 양식이에요. 뭐도 필요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싹 끌어와서 변동만 모아줬다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매출액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변동원가죠. 그러면 남는 게 뭐래요? 공헌이익이라고요. 그냥 그 치킨집에서요. 치킨 튀기려면 일단 닭도 필요하시고 기름도 필요하고 무조건 나가는 거 있죠. 그거를 떼야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내시는 거예요? 임차료 내고 고정비 회수하시는 거죠. 공헌이익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고정원가. 제가 생산과 관계없이 그냥 일시불로 내야 되는 게 고정원가죠. 얘를 또 갖고 와 볼게요. 누구누구가 들어오겠어요? 고정에는. 둘 다 들어오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변동원가 양식에 얘만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경영자시니까 다 갖고 와야죠. 본사와 공장을 모두 아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쪼갠 거죠. 그 중에서도 변동과 고정을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판단하겠다고요. 고정에 누구누구 들어오셔야 돼요? 공장에서 쓴 고정비, 본사에서 쓴 고정비. 그게 뭐예요? 이것만 잘하시면 뒤에 CVP 분석은 진짜로 정말 우스갯소리로요. 넣고 빼고만 잘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변동 판매, 고정 판매를 이걸 잘 못 넣으시대요. 머릿속에 공장만 넣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아우른다고 먼저 써드린 거잖아요.
경영자님은 변동과 고정으로 나눈 걸 알고 싶대요. 본사만 나누는 거예요? 공장만 나누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변동과 고정을 굳이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제 양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액에서 공장 라인과 본사 라인의 변동 원가를 모아서 뺀 게 뭐예요? 공헌이. 그 다음에 고정 원가를 빼면 이제 뭐가 남아요? 이제 제 손에 순수하게 영업이익이 떨어지겠죠. 영업 2.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영업이익 자리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저 변동원가 양식을 쓰는 경영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양식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집 끼우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부터요. 이렇게 공장 본사를 나누시고 공장에서 쓰는 건 무슨 원가요? 제조 원가. 본사는 판매 관리비. 그쵸? 제조를 다시 나눴어요. 어떻게? 변동 원가 3개. 얘들을 불러서 변동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무슨 제조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본사도 나눠요. 판매 관리비를 뭐랑 뭐라요? 변동 판관비랑 고정 판관비로 나눴죠. 이유는요. 의사결정하려고 이거 가지고. 그래서 경영자 입맛에 맞게 매출액 밑에 뭘 먼저 빼요? 변동원가. 저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요. 제가 그냥 생산을 하면 반드시 줘야 되는 거를 빼고 남은 게 이제 뭐가 돼요? 공헌이. 그거 가지고 고정비 주고 남는 게 얼마냐? 그게 영업이익이라고요. 당연히 경영자는 이 양식을 써야죠. 자기가 의사결정해도 이거는 고정원가는 고정비일 거고 생산하면 바로 늘어나는 원가를 나눠놔야지만 뒤에 가서 손익분기점이 몇 개고 목표액 얻으려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의 토대가 되는 거라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뭐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판관비 넣는 것 때문에. 되시죠? 그러면 교재에서 제가 양식을 하나 써놓긴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요. 이렇게 2개를 모두 책임진다는 것부터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면 뒤에 가서 이제 답도 못 찾는 거예요. 1, 2, 3번은 잘하세요. 1, 2, 3번 1, 2, 3는 잘하지만 영업이익 물어보면 또 자꾸 판관비를 빼버리시대요. 영업이익.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공헌이익이랑 영업이익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제 양식 한번 봐보세요. 되셨죠? 경영자는 2군데를 모두 라인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산출하기를 원합니다. 전부와는 좀 다르죠? 이해 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양식을 한번 순서대로요. 지금 라인을 보셨으니까 12페이지에 써 있는 순서에서 중요한 이름 좀 체크하고 갈게요. 자, 보시면 변동원가 양식이라고 하는 경영자가 쓰는 별도의 손익계산서 양식이에요. 외부에다가 이렇게 보고 하시면 큰일 나요. 외부에다가는 전부 방식 왼쪽에 있는 걸 쓸 거고 의사결정하려면 경영자는 본인 입맛에 맞는 자료만 갖고 와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양식을 써요? 변동원가 계산에 별도 양식을 사용한다. 매출액 밑에서 뭘 빼고 있어요? 변동원가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변동원가 다 주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게 얼마예요? 공헌이. 한 그릇 팔면 원재료 다 빼고 남는 걸로 이제 뭐 내셔야 돼요? 월세 메꾸셔야 되잖아요. 고정비를 다 내고 남는 게 뭐예요? 영업이익이 된다고요. 요 양식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살을 붙여서요. 영업이익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뒤쪽으로 살짝 넘겨보실래요? 자, 2번 보이시죠? 2번. 자, 2번을 제가 지금 요런 형태로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요런 형태로. 됐죠? 자, 문제를 보시면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다라는 표현 보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업을 개시해서 제품 A를 5,000 단위 생산 동그라미 하시고 13페이지 2번이요. 몇 개를 파셨어요? 4,000 단위를 단위당 1,000원에 판매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공장에서는 제조를 하겠죠. 본사에서는 뭐를 할 거예요?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쓴 원가, 본사에서 쓴 원가가 있을 거라고요. 되시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장에서는요,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랑 제조 간접 원가랑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썼겠죠. 자, 1번, 2번, 3번, 4번. 본사에서도 뭘 써요? 됐어요? 그럼 전 순서대로 넣어 볼게요. 자, 변동원가, 직접 재료원가 얼마 쓰셨대요? 단위당 200원. 2번은요? 150원. 3번은요? 50원.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묶을 거예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다 해서 얼마 쓰셨어요? 150만 원. 되셨죠? 변동 판매 관리비는요? 100원. 고정 판매 관리비는요? 자, 이제 이거를 끌어오는 게 좀 다르겠죠? 변동은 어떤 원가죠? 제가 생산을 하면 원가가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원가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싹 끌어 모아서 갖고 와 볼게요. 자, 매출액부터 갑니다. 제가 올해 몇 개를 팔았어요? 4천 단위에다가 얼마씩 팔았어요? 1,000원에. 하시죠? 그러면 이제 경영자는 변동원가만 싹 갖고 와서 하나 팔면 진짜 남는 공원이익을 알고 싶대요. 누굴 빼셔야 돼요? 변동 원가를 빼는데 종류가 두 군데에서 착착 들어오겠죠. 누구부터 들어찰까요? 공장에서 쓴 변동 제조 원가부터 차겠죠. 두 군데서 같이 모아올 거예요. 변동 제조 원가라고 해서 우리 아까 풀었던 1번 문제 있잖아요. 자, 제조 원가로는 여기 200원, 150원, 50원이에요. 개당. 그럼 얼마 들어요, 개당? (4천) 단위 팔았죠? 요거 들었어요. 변동 제조 원가로는 200원, 150원, 50원 끌어오고 오시면 얼마죠? 400원. 근데 이것만 든 거 아니에요. 파느라고 뭐도 쓰셨어요? 변동 판매 관리비. 얼마요? 4천 단위 팔라고 단위당 얼마 쓰셨대요? 100원. 자, 왜 이렇게 곱셈할 수 있어요? 변동 원가니까요. 변동 원가는 생산한 만큼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동 원가를 쓰셨다고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자, 한번 공원이익 좀 구해볼게요. 공원이익. 4천 단위 같으니까 1,000원에서 400원, 100원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뒤에 가서 CV 분석할 거니까요. 4천 단위에다가 얼마씩이요? 1,000원짜리 팔아서 변동비 500원 주고 남는 건 개당 500원 남는다고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죠? 그럼 공원이익은 얼마 나오세요? 200만 원.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줘야 될 거 있죠. 고정원가는 그냥 올해 쓴 거를 그대로 다 뺄 거예요. 고정원가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얼마 주셔야 돼? 두 군데에서 다 끌어올 거예요. 어디서요? 공장과 본사에서 쓴 고정비를 다 끌어올 거라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얼마요? 쓴 거잖아요. 150. 그리고 누구도 써요? 고정, 판관비. 얼마요? 맞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경영자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얼마 남는 거로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20만 원. 자, 물론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길고 복잡하게 썼지만요. 경영자가 쓰는 변동원가 방식에서는 매출액 밑에 뭘 빼요? 변동원가를 빼서 뭘 먼저 구해죠? 공원이익을 구하고 이 돈은 가지고 고정비 회수해서 남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자, 만약에 이 자리에 0을 넣으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요. 영업이익을 5천 벌고 싶대요. 그럼 몇 개 팔아야 되는지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겠죠? 이 자리에 뭘 넣는 순간 이거 거슬러 가면 몇 개 팔아야 되는지도 나올걸요? 그게 뒤에 할 경영자의 원가, 조업, 또 이익 분석, CVP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쓰는 거죠? 이 양식을 쓰겠죠. 경영자가 CVP 분석을 할 건데.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는 그냥 공원이익에다가 고정비 빼서 영업이익 20만 원을 구해 넣긴 했는데 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양식은 공장과 본사에서 변동비 착 추려오고 고정비를 따로 넣어서 회사의 행태에 따라서 변동과 고정을 나누는 이 양식을 사용한다고요. 됐죠? 그러면 아래에다가요. 해설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실래요? 제가 왜 이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오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일단 급선무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걸 하면 CV 분석이 엄청 쉬워지실 거라고요. 그때 판관비 안 놓치고 데리고 오실 수 있겠어요? 그죠? 뭐 놓치고 내려오면 저는 할 말 없는 거고. 그죠? 변동과 고정에 이런 방식으로 집어넣는 거를 변동 원가 손익계산서 양식이라고 불러요. 되시죠? 그러면 거기 빈칸에 13페이지 빈칸에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요. 요렇게 추려오는 거를 한 번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요 두 개를 추려서 제가 1로 넣고요. 여기 있는 고정을 추려서 이렇게 넣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가의 행태에 따라 분류하는 거를 변동원가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예, 그러면 아래에다가 제가 한 것처럼요. 20만 원 나오게 순서대로 한 번만 써보세요. 귀찮아요. 귀찮은데 이거 쓰시면 뒤에 가서 CV 분석이 엄청 쉬워지신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20만 원 나오게 한번 써보세요. 아래쪽에 빈칸에다가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변동원가 양식에서는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빼서 공헌이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뭘 빼요? 고정원가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구조고요. 경영자가 쓰는 양식이다 보니까 제조 부서인 공장 라인과 그 다음에 판매 부서인 본사에서 변동 고정을 죄다 나눠서 이런 식으로 양식을 추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판관비도 잘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요. 변동 제조 원가만 물어보면 요거 3개만 넣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아까 1번 문제는 뭐만 물어봤어요? 제조 원가만 물어봤잖아요. 변동 제조 원가만. 그래서 요거 3개만 넣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요. 공원이익 물어보면 누구도 갖다 빼셔야 돼요? 판관비도 빼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1번은 딱 요것만 질문한 거고 공원이익 물어보면 이 친구도 같이 빼야 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추려올 때 얘만 갖고 물어본 거고 저희가 지금 2번 문제는 전체를 죄다 물어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영업이익 물어보는 문제가요.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데리고 와서 답을 20만 원 구해내는 게 변동원가 손익계산서 양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요. CVP 분석에서 쓰는 방식대로 조금 추려봐도 될까요? 그쵸? 이제 이거 하셨으면은 CVP 분석에서는 왜 이 친구도 데려오는지 이해하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뒤에 CVP 분석이 올해 2문제 나온 건 아시죠? 뭐 제일 중요해요. CVP 분석은. 그래서 다른 거 다 드러내고 제가 CVP 분석을 갖고 온 거거든요. 한번 요거를 제가 말로 좀 풀어서 써드릴게요.
자, 경영자는 변동원가 손익계산서 양식을 쓴다. 그래서 매출액 밑에 누굴 빼요? 변동원가를 빼는데 변동원가는 두 군데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조와 판매관리비. 자, 얘를 한번 써보죠. 얘는요. 판매량에다가 아까 어떻게 곱했어요? 이 1,000원은 뭐예요? 한 단위당 판매 가격이죠. 단위당 판매 가격. 이렇게 말로 좀 풀어 써보겠다고요. 옆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다 누구 빼요? 변동 원가를 뺍니다. 대신 데려올 때는 두 군데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서 데려와요? 공장에서 데려오는 거죠. 그거를 변동 제조 원가. 그렇죠. 맞아요. 제조가 붙으면 공장이라고 했었잖아요. 제조 원가인데 얘도 우리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판매량의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 하실 수 있겠죠? 저 1, 2, 3 데려온 거잖아요.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도 데려와요? 맞아요. 얘도 데려와야죠. 변동, 판매, 관리비. 경영자는 두 군데를 다 책임지는 겁니다. 판매량에다가 한 단위당 있었죠?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경영자는 뭘 구하고 싶어요? 공헌이.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닭 한 마리 튀겨서 얼마 남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른 채 어떻게 그 강남의 그 좋은 땅에다가 치킨집을 여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쵸? 공헌이익을 알아야지 내가 몇 마리를 팔아야 그 임대료를 메꿀 수 있는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목 좋은 데 들어가시면 대부분 1년 못 버티고 나오세요. 그쵸? 왜 목 좋은 데는 다 좋겠지만 거기서 닭을 팔아갖고는 이게 되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그 자리에 강남역 이런 데 가보시면 빈대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 다 거기 이제 치킨집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분식집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이 팔아도 얼마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건물은 제가 한두 달 있다 가보면 어려워가지고 임대 써 있는데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결국? 판매량 곱하기 여기에서 요거 빼면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그거를 저희는 단위당 공헌이익이라고 불러요. 자, 말이 어려운 거지. 이거 두 개 빼서 나오는 거라고요. 제가 좀 풀어 써볼게요. 결국 단위당 판매가에서 누구 빼요? 맞아요. 변동 제조 원가랑 변동 판매 관리비. 근데 요거를 묶어서 길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도 불러요. 단위당 그냥 변동 원가라고. 다시요. 단위당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 안에는 둘 다 넣었어, 안 넣었어요? 넣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이 이해가 되면 됩니다. 단위당 변동 원가라고 하면 두 개가 이미 갈아 넣어진 거예요, 안 넣어진 거예요? 넣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걸 줬는데 막 이것저것 찾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친 게 단위당 뭐라고요? 그냥 변동 원가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뒤에 문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직접 골라와서 빼야 되는 것도 있고 이미 더해진 값을 주기도 해요. 그거는 시험 문제 내시는 분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갈라냅니다. 왜요? 이거 안 들고 오실 거니까요. 저같이 문제를 틀리라고 내는 사람은요. 다 그냥 뿌릴 거예요. 골라 오셔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것만 딱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 외우시면은 원가관리에게 못 푸시는 거라고요. 두 개가 더해진 게 얘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뭐 빼요? 고정원가를 뺍니다. 고정원가는 두 군데에서 다 빼야 되겠죠? 어디요? 고정, 판관비. 자, 요거는 제가 몇 개를 생산하나 어차피 금액은 일정하다고요. 그걸 그냥 다 갖다 빼시면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헌이익을 구하면 고정비 빼고도 얼마 남니? 이 자리가 0이면 손익분기점, 이 자리에 원하는 이익을 넣으면 목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시험이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판매량이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 제가 원하는 값 넣어서 역으로 올라가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름이 요런 이름이니까 이거는 조금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고요. 얘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 뿌려서 데리고 오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고정원가 총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정원가 총액하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될 건데 이건데 막 찾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아니면 이거 없이 1억에만 줬으면 직접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오실 거냐? 이미 데려져 와 있으니 잘 배치시킬 거냐의 문제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죠? 저도 제가 그렇게 보이면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CVP 분석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안 나올 리가 없죠. 예, 그래서 CVP 분석은 뭐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변동원가 양식을 토대로 필요한 자료를 직접 배치해서 이 자리에 원하는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쓴다고요? 경영자님이 쓰시니까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CVP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제가 여기 있는 문제를 일단 하나씩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뒤쪽으로 가보실까요? 14페이지 가보세요. 14페이지. 거의 다 했어요. 예. 자, 14페이지에 보시면 뭔가 좀 굉장히 긴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CVP 분석 옆에다가 뭐 쓰시라고 하셨죠? 왜 처음에 경영자라고 썼는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무슨 양식 쓰셔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하셨잖아요. 전보원가 쓰는 거예요? 변동원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식을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VP 분석도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뭐 CVP 분석이라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원가랑 생산량과 이익 간의 관계라고요. 아니, 굳이 뭐 그것까지 분리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경영자는. 그죠?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나 몇 개 팔아야 되냐? 나 올해 지금 생산 라인에서 몇 개 팔아야지 그 경영자한테 올해 목표 이익이 30억이라고 알려왔어요. 너 무조건 30억은 책임져야 된다. 그럼 이제 난리 나겠죠? 경영자가 분석해요. 몇 개 팔아야 나 30억 벌 수 있냐? 그럼 판매량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 쪼로 가는 거죠.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판매량만 있어요. 그 아래 거는 신경도 안 쓰셔. 무조건 달성해야 돼요. 그럼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 죽어나는 거지. 광고비라도 많이 주든가. 본인 머릿속에 이건 이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 이걸 잘 쥐어짜내서 목표이익 달성하래잖아요. 그래서 경영자는 머릿속에 이걸 넣고 다닌다니까요. 목표이익을 위한 판매량이요.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니까 직원들은 죽어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목표이익 그다음에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에서 왜 변동원가 양식을 쓰는지 말씀드렸고 첫 번째 박스 한번 보세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공헌 이익이요. 어디서 어디 뺀 거예요? 변동 원가를 뺀 거고 변동원가 안에는 뭐랑 뭐가 들어간다고요? 변동 제조와 변동 판매 관리비가 다 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그거 쓰셔야죠. 총 공헌이익은 총 매출액에서 변동원가 빼는 건데 옆에 좀 빈칸 보이시죠? 뭐 쓰셔야 돼요? 이거 두 개를 모두 빼셔야 된다고. 그것 좀 직접 써보시라고요. 총 매출액에서 변동원가 빼죠. 변동원가에는 뭐랑 뭐요? 변동 제조와 변동 판매 관리비를 모두 빼서 남기는 게 공헌이익이라고요. 써보세요. 이거 자꾸 안 데리고 온다니까. 변동 판매 관리비.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단 위당 공헌이익은 이거죠. 제가 지금 요거 쓴 거. 그것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네요.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변동원가를 빼라고 하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뭐랑 뭐를 빼셔야 돼요?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랑 변동 판매 관리비를 모두 더해 놓은 게 변동원가라고요. 저는 그냥 이걸 썼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를 직접 써보시는 거라고요. 안 써보면 백날 꽝이에요.
요거 두 개 쓰실 수 있겠죠? 예. 이걸 주면 좋겠지만 분리해서 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올해는요. 올해 어렵게 나올 거라고 다 얘기하셨죠? 올해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해잖아요. 그죠? 마지막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새로운 길을 맞으려면 많은 분들을 데리고 갈 수 없대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얘가 아니라 뿌려져 나올 거예요. 그 정도는 예측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팔바지라고 쓰시는 게 아니고요. 잠도 좀 깨실 겸 써보세요.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죠. 올해는 뿌려주실 거예요. 뿌려줘서 직접 추리실 거라고요.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뭐라고요? 공헌이익이고요. 거기에서 누굴 빼면요?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고정비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뭘 넣으면 거슬러서 몇 개 팔아야 되나 나오겠죠. 그런 게 밑에 있는 손익분기점 또는 목표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올해 안전한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거 세 개를 해결해 볼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일단 조금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쓰시는 거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좀 써보시고요. 잠깐 쉬고 뒤에 있는 문제 마무리하고 갈게요. 되셨어요? 예, 그러면 조금 10분만 딱 쉴게요. 예.